네, 2024년 4월 넷째 주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올해 13번째 세계 예방접종 주간을 맞아 이달 22일부터 28일까지 예방접종 구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질병청에 따르면 현재 국가예방접종 사업은 12세까지의 어린이에게 18종의 백신 접종을 지원합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에게는 인플루엔자와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임신부와 청소년에게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혼자 일하기 때문에 사실상 출산 휴가를 가기 어려웠던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에게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출산급여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출산한 여성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는 기존 고용보험 지원액인 150만원에 더해 서울시가 90만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그동안 지원이 전문했던 출산 배우자를 둔 남성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에게도 배우자 출산 휴가 지원금 80만원이 지원됩니다. 교육부는 직업개교의 시설과 공간을 지역사회에 제공하고 새로운 직업교육 모델 창출을 위해 기획된 SOC 사업에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등 20개교를 선정했습니다. 산학협력 특화 대상으로 선정된 5개교는 학교별로 1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학교 유휴 공간에 기업을 유치하고 기업 연계 아이디어 발명과 창업 수업을 엽니다. 지역사회 개방 대상으로 뽑힌 5개교는 각 2천만원씩 지원받아 지역 초, 중, 고교생 대상 직업체험과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학습 및 정서관리 지원 대상이 된 10개 교도 2천만원씩 지원받아 기초학력 향상 프로그램, 그리고 위기 학생에 대한 적응 프로그램과 심리상담 등을 진행합니다. 경기 용인시는 전세대출을 받은 무주택 신혼부부 55쌍을 선정해 최대 100만원씩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전용면적 85m² 이하, 전세 보증금 5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서 월 소득이 662만원 이하인 무주택 신혼부부입니다. 시는 소득과 주택 소유 여부 등 자격 심사를 거쳐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 범위에서 최대 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삼성전자가 업계 최초로 1TB TLC 9세대 V랜드 양산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더블스택 구조로 구현 가능한 최고 단수 제품인 9세대 V랜드를 양산한다고 발표하고 한 번에 최대 단수를 뚫는 공정 혁신으로 생산성을 끌어올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제품으로 33% 향상된 데이터 입출력 속도를 구현하고 저전력 설계 기술까지 탑재를 하면서 시장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아시아에서 발생한 기후재난이 전 세계에서 가장 심각했다고 세계기상기구 WMO가 밝혔습니다. 세계기상기구가 발표한 아시아 기후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아시아는 홍수와 폭풍으로 인해 가장 많은 사상자와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가운데 폭염 위험도 더욱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아시아 연평균 지표 기온은 기록상 2번째로 높았고 세계 평균보다 더 빠르게 온난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엔달러 환율이 1달러에 155엔대에 육박하며 엔화 가치가 34년 만에 최저로 떨어졌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현지 시간 22일 뉴욕 외환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은 장중 1달러에 154.85엔까지 올랐습니다.
엔화 가치가 1달러에 154엔대 후반대로 떨어지기는 지난 1990년 6월 이후 약 34년 만입니다. 엔달러 환율은 올 초 140엔대였지만 이후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빠른 고속열차 KTX 청룡이 운행에 앞서 시승객들에게 첫 선을 보였습니다. 순수 국내 기술로 제작된 고속열차 KTX 청룡은 1시간에 최대 320km를 달릴 수 있어 300km인 KTX 산천을 앞섭니다. 객차마다 동력 제동 장치가 있어 가속, 감속 성능이 좋기 때문인데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2시간 17분, 서울에서 광주 송정까지는 1시간 36분 만에 주파합니다. 평일 경부와 호남선의 상하행선 각 한 대씩, 주말은 경부에만 상하행선 각 2편씩 배치됩니다. 월 15회 이상 버스나 지하철, GTX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이용금액의 20% 이상을 돌려받을 수 있는 K패스 카드가 오늘 출시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협업으로 국민, 농협, BC,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DGB, 유페이, 이즐 등 10개 카드사에서 발급되는 K패스는 다음 달 1일부터 기존의 알뜰 교통카드 서비스를 대체해 도입됩니다. K패스를 이용하면 일반인은 대중교통 지출금액의 20%, 청년은 30%, 저소득층은 53%를 다음 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이 주관하는 제34회 장애인 고용 촉진대회가 24일 오후 서울 양재동 L타워에서 열렸습니다. 다양성을 가능성으로 만드는 우리라는 주제로 열린 올해 장애인 고용 촉진 대회에서는 대전 소재 주식회사 동그라미 파트너스와 인천관광공사 유승영 차장 등 장애인 고용 확대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 대표자 30여 명을 대상으로 정부 포상과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 등이 수여됐습니다. 정부가 처음 양산을 위해 개발한 초소형 군집 위성 1호기가 24일 오전 뉴질랜드에서 발사돼 우주 궤도에 안착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초소형 군집 위성 1호기가 발사 약 50분 만인 오전 8시 22분경 정상적으로 발사체와 분리돼 궤도에 안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종 교신에 성공할 경우 매일 3회 이상 한반도 해역 촬영을 할 수 있어 국가안보에 도움이 되고 각종 재난에 대응할 때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청약제도 개편에 따라 처음으로 신생아 특별 공급을 진행한 공공분양 아파트 단지에 신생아 특별 공급이 60대 1을 넘는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따르면 23일 성남 신촌 A2 블록 청약 결과 신생아 특별 공급 11가구 모집에 총 679명이 접수해 61.7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지난달 25일부터 공공분양에는 2년 이내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 신생아 특별 공급이 신설됐습니다. 주말이나 휴일은 물론 평일에도 요즘 고속도로는 여기저기서 많이 막히죠. 당연히 차가 많은 게 원인이지만 도로 구조나 차량 통행 방식 탓에 더 막히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정부가 이런 문제의 구간을 찾아내 도로 구조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르면 오는 6월부터 영동 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로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속도로를 계속 달릴 차량은 1, 2차선의 급행 차로를, IC로 나가거나 IC에서 들어오는 차량은 3, 4차선의 일반 차로로 미리 분리되도록 도로 가운데 분리대를 설치합니다. 이 밖에 휴게소나 IC에서 고속도로에 진입할 때 교통 상황에 따라 신호등을 운영하는 방안도 조만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달부터 정보보호 소프트웨어 안전성 인증에 걸리는 기간과 비용이 50% 이상 줄어듭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개선안에 따르면 앞으로 제품과 서비스 출시에 필요한 정보보호 제품관리 체계 등의 인증 절차는 전산 시스템상의 처리에 심사기간이 최대 5개월에서 2개월로 수수료는 최대 5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축소됩니다. 정부는 개선안이 이미 인증시험을 진행 중인 기업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도록 협의할 계획입니다. 다극화 시대의 한반도의 평화구축 방안 등을 논의하는 제25회 세계 코리아 포럼이 오는 8월 14일부터 이틀간 튀르키예 이스탄불 공과대학에서 열립니다. 사단법인 국제코리아재단은 부상하는 다극화 대전환 시대 신흥 글로벌 질서와 한반도 평화 번영을 주제로 한 이 행사에 32개국 100여 명의 전문가가 참석한다고 밝혔습니다. 포럼 공동대 회장인 이부영 이사장은 우리나라가 담대한 외교적, 경제적, 대한 집행을 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성을 가지고 학술 대회를 개최한다고 말했습니다. 노동자가 산업재해를 입었을 때 손해배상 액수를 계산하는 주요 기준인 도시일용 근로자의 한 달 근로 일수를 대법원이 21년 만에 기존 22일에서 20일 이내로 줄였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지난 2014년 경남 창원의 철거공사 현장 크레인에서 떨어져 숨지거나 다친 근로자들의 보상 금액을 계산하면서 도시일용 근로자의 월 가동일 수를 22일로 계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항소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한 주간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제한한 근로기준법이 2011년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됐다며 현장에서 근로시간이 줄었고 근로자 월 가동일 수도 감소하는 경향이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먼지는 오늘 밤까지도 영향을 주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 26도 안팎까지 올라 초여름 더위를 보였는데요. 주말 사이 더 더워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 27도, 정선과 대구 30도 안팎으로 예년 수준을 5에서 8도가량 웃돌겠습니다. 휴일에는 때이른 더위가 절정에 달하겠는데요. 내일 아침 인천과 경기 남부, 충남을 중심으로 대기질 나쁨 단계를 보이겠으나 이후로는 대기질이 무난하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 자체는 대체로 맑겠고요. 내일 아침 서울의 최저기온 13도, 대구 14도가 예상되고 한낮 기온 서울 27도, 광주 28도를 보이겠습니다. 월요일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면서 고온 현상이 누그러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정부가 배추와 마른 김 등 가격이 높아진 농축수산물에 대해 다음 달 0% 할당 관세를 적용합니다. 전반적인 농축수산물 가격은 낮아지고 있다며 물가 안정에 더 매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농축수산물 가격은 이번 달 들어 오이, 애호박, 수입 소고기, 갈치 등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하락세에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맹견을 기르려면 시장이나 도지사 허가를 받아야 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27일부터 시행됩니다. 맹견을 기르려는 사람은 동물 등록, 책임보험 가입 등 조건을 갖추고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내 사육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성인 2명 중 1명이 어버이날도 공휴일로 지정되길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업체가 성인 9천여 명에게 공휴일로 지정됐으면 하는 국경일이나 기념일을 물었는데요.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9%가 5월 8일 어버이날을 꼽았습니다. 사실 국회에서도 어버이날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려는 시도가 꾸준히 있었지만 번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데요. 온라인에선 부모님과 편하게 보낼 수 있는 공휴일이 꼭 있어야 한다는 의견과
어버이날 하루 쉬면 시댁 갈지 친정 갈지 싸움만 날 것이란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올해 들어 어린이를 중심으로 발작성 기침을 보이는 100일의 환자가 지난해 대비 33배 급증하면서 보건당국이 백신 접종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올해 100일의 환자가 지난 24일 기준 36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1명 대비 33.2배 늘었고 최근 10년간 같은 기간 대비 가장 많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령대별로는 12세 이하가 절반을 넘었고 지역별로는 경남과 경기, 부산 순으로 많이 발생했습니다. 네, 2024년 4월 마지막 주 뉴스 마치겠습니다. 벌써 다음 주에는 가정의 달인 5월이 찾아왔는데요. 가정의 달 5월에도 여러분들에게 뉴스를 읽어드리기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